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선 씨가 현대차 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MK, 몽구형이 빠지고 다음 타자로 ES, 의선이 형이 왔다. 현대기아차 그룹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세상 관심이 다 쏠리겠죠. 진정한 왕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배구조라는 이슈를 풀어야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요약해 놓은 건데요. 현대차 밑에 이렇게 금융회사, 자동차 부품회사, 그리고 기타 계열사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큼직큼직한 거 보면 이제 현대차는 기아차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모비스를 이제 대주주 일가가 7% 정도 넘게 갖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룹을 지배를 하냐 봤더니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아차가 이렇게 해서 모비스를 17% 쥐고 있더라. 제철이가 이렇게 모비스를 또 쥐고 있더라 라는 거죠. 아랫놈이 위를 가지고 이제 섞여 있죠. 정작 대주주 일가는 이게 글로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글로비스를 또 현대차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꼬아놨습니다. 이거를 그나마 좀 쉽게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몽구형이 모비스를 지배하고, 모비스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죠. 큰 줄기는. 남은 이제 장가지들은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선이 형은 글로비스를 왕창 가지고 있죠. 현대차 그룹의 이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의선이 형이 이제 지금 여기 관련된 지분이 없잖아요. 이 모비스를 지배할 것이며, 또한 이 순환 출자라는 거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거죠. 정부에서는 그룹의 지배 구조를 만들 때 계열사에서 아래로 이렇게 출자만 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적은 지분으로 지배를 해왔는데, 삼성도 현대도 항상 이게 이슈가 돼서 이걸 어떻게 끊어서 승계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너가에서 많이 들고 있는 거는 글로비스, 모비스 좀 들고 있고 현대차 좀 들고 있지만 핵심은 이제 글로비스고, 그리고 이렇게 4개로 큼직큼직하게 현대차는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끊어서 승계하냐,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너가가 현재 지분이 어디가 높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MK, ES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든 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의선이 형이 갖고 있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장 회사 중에 의선이 형하고 관련된 회사는 글로비스 23% 갖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10%, 위아 2%, 이노션 2%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키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의 주요 회사들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일단 왼쪽은 이제 의선이 형하고 관련된 회사들인데, 뭔가 회장 될 것 같다, 됐다 하니까 많이 오른 부분이 글로비스랑 이제 오토에버가 상승을 했고, 이 둘은 이제 아무 반응이 없었네요. 사실 위아나 이제 이노션은 2%밖에 안 되니까 지분이 좀 미미하긴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현대기아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잠깐 전기차 주목으로 좀 오른 거 빼고는 뭐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장에서 승계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이른바 현대차 그룹에서 키라고 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지난 10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그 증가율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13년 정도부터 좀 부진을 하기 시작해요. 영업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현대기아가.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도 모비스나 글로비스는 사실 꽤 버팁니다. 상당 기간을. 그만큼 이제 이익의 안정성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글로비스를 키워가지고 언젠가 모비스와 이렇게 합병을 할 거다, 이런 게 계속 추론되고 있었죠. 의선이 형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냐? 여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물류, 유통, 해운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에 이제 자동차를 날라주거나 제철에 철광석만을 실어 나눕니다. 오일뱅크 이런 데랑도 계약을 맺었지만 한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내부 매출의 80%가 결국 현대차 그룹의 물류와 관련된 이른바 밀어주는 회사죠. 그래서 항상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뭐 외부 거래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오일뱅크도 계약만 하고 별거 없었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오너 입장에서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재벌 회사들 이제 밀어주기 이슈가 계속 생기니까, 보통 이쪽이 물류, 광고, IT 이런 쪽인데요. 일감 밀어주기가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니까 정부에서 사익 편취 규제 강화가 생겼죠. 그래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상장 회사의 30%, 비상장은 20% 맞춰야 됩니다. 강제로 팔라고 내놔야 돼요. 내놨어요. 몽구형 의선이 형이 이제 글로비스 내놨는데 매각이 처음에 불발됐었죠. 연기금과 큰손들이 이거 안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지분 팔면은 일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별거 없네. 이래서 불발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15년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별반 없다가 뭐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양으로 승부한다. 일감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이 있다가 18년도에 갑자기 글로비스가 모비스 부문하고 합병하겠다고 공시를 하고요. 예. 그래서 합병 결정. 합의서 이런 거 막 쓰고 뭔가 보이니까 이게 진행되는 건가? 뭔가 소설을 막 쓰고 있었죠.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모비스가 있는 거에서 모듈하고 AS 부분을 따로 띄어내가지고 요걸 이제 글로비스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키워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현대 모비스의 17년도 부문별인데 이게 대부분이 여기 AS에서 나온다는 거죠. 야, 그럼 모비스에서 이거 떼가면은 모비스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식이 되니까 모비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잠깐 스톱 하더니 이름 한번 들어보신 엘리엇이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니네 이럴 줄 알고 우리 집은 모아놨다. 집에 우선 개선 구체적으로 해. 반대! 하고 나오니까 엄청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장기 경영 계획이란 거 발표하면서 사실은 이게 서로에게 막 유리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아닌데? 이거 글로비스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모비스 주주들이 반대를 막 엄청 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주총이 이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이슈 사그라들고 엘리엇하고는 계속 붙고 있었는데 결국에 엘리엇이 표결해서 지게 되고요. 엘리엇은 이제 다 팔고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하는 거 이루지 못했지만 엘리엇의 공격을 방어해냈고 야, 우리가 뭔가 주주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잘 막아냈다. 자화제차. 근데 이제 이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랑 이제 다른 점은 이번에는 야, 그럼 AS를 아예 따로 떼어내서 상장을 시키고 조금 있다가 합병을 하자. 이러면 뭐 시간은 걸리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반대로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사업회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가 막 다 조금씩 모비스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 투자 부분하고 사업 부분을. 그래서 요 자른 부분들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 알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이런 걸 막 구상을 하고 있죠. 애널들은 이거 열심히 연구했었는데 요새는 아마 현대차 그룹 전략실 빼고는 이거 연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생각해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칼자루가 그들한테 있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글로비스로 모비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닌가 안 몰라. 그냥 알아서 글로비스한테 유리하게 하겠지 해서 글로비스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또한 이제 글로비스 자체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흐름을 보면은 현대백화점이 새벽 배송을 하는데 글로비스가 물류한다.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가 수소 공급망을 막 깐다. 그리고 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막 긍정적인 뉴스들, 미래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비전 제시하고 이러니까 뭐 주가 좀 올라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글로비스 몸값이 비싸질수록 합병할 때는 더 유리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 글로비스에 하면서 다른 아까 갖고 있는 회사들 지분들도 이용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아까 또 오른 게 뭐였어요? 현대 오토에버라는 회사였는데 얘들은 이제 IT 시스템 구축해주는 애들이거든요. 벌써 딱 그림이 나오죠. 그룹의 ERP, MES, 뭐 업무 시스템 같은 거 구축을 한다. 아, 이거 통합하고 뭐 클라우드화 시킨다. 그리고 뭐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거 만들면서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막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명분은 현대차 그룹이 타 그룹 대비 매출액 대비 투자하는 IT 금액이 좀 적었어 그동안에. 야, 우리 좀 올리면은 오토에버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IT 평균만 가도 할 게 많다. 그리고 우리 삼성동에 GBC라고 짓고 있는 거 알지? 요거 지으면은 여기 또 안에 뭐 이게 들어간 게 많어 최첨단으로 요런 거 다 오토에버가 할 거다. 그리고 뭐 스마트홈, 힐스테이트 뭐 이런데 지을 때 들어갈 거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그냥 연간 800억 정도 버는 회사였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반기까지는 뭐 특별히 보여준 건 없습니다. 그냥 실적도 매출에 고만고만하고 영업이익 조금 개선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런 영업이익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만 개선돼도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하는 거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의선형이 팔아서 모비스 사는 재원으로 쓰든가 아니면 이걸 또 글로비스랑 합친다든가 뭐 이런 여러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지금까지 현대오토에버랑 글로비스가 오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계열의 광고회사인데 상장할 때 벌써 대주주 지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의선이 형이 갖고 있던 거에서 대부분 구주 매출해서 팔아버렸죠. 40만 주지 남았는데 이거는 뭐 여차하면 팔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차량 부품이나 엔진 이런 거, 그리고 뭐 공작 기계 이런 거 하나 냈는데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 하거든요. 반기에도 별거 없었고, 근데 뭐 2% 있으니까 요것도 팔아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 뭐 그 정도 의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의선이 형이 글로비스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12% 갖고 있어요. 요거 상장 가자. 뭐 합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고 IPO 가자. 몸값 제일 비싸게 받아야 돼.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거 그동안 키우려고 뭐 엠코랑 합병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다고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몸값을 비싸게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실적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몇 년째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분기 이렇게 봐도 뭐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이런 모습은 썩 몸값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그런데 지배구조 이슈는 워낙 시장에서 핫한 이슈다 보니까 장외 마켓에서는 이게 상장 기정 사실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매도하는데 가격 75만원 딱 매겨놨죠. 77만원 부분에도 있어. 지금 현재 주식수로 계산해보면 시총이 5.5조고요. 20% 정도 뭐 증자해서 발행한다고 치면은 한 6.5조예요. 이러면은 PER이 대략 한 20에서 30배. 건설 관련 회사의 PER이 20, 30배라. 금전무. 어쨌든 뭐 의선이 형은 이런 재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선 이코노미에서 인상과 관련된 경영을 한다. 그래서 인상 경영. 편편한 이마에서 보이는 특유의 현장 경영. 여기 M자형 이마는 상생과 신뢰 경영을 강조한다. 넓은 눈두덩은 배려심과 믿음. 눈 크기에 비해서 미적 감각이 좋고 반듯한 코에선 체력과 추진력을 볼 수 있다. 어디 의선이 형이 왕이 될 상인가? 진정한 왕의장이 돼서 뭐 할 수 있을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엔 이거는 모멘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칼자루는 저쪽이 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 쪽에서 길게 생각해봐야 머리 아프고요.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웨버 정도겠죠.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뭐 앞으로 좀 더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플로우가 중요하고요. 이게 뭐 계획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그들이 승계를 할지도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